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표준 엔지니어링 대표 서이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저술하신, 그것도 젊은 시절에 28세, 29세 젊은 시절, 그것도 감옥 속에서 저술하신 독립정신이란 책 35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요약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입니다. 그리고 1884년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갑신정변이라 하면은 우리의 그 개화파, 그게 김옥균을 위시한 개화, 우리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화파 세력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개혁해보자 해서 일본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그 수구 청나라 세력들을 제거해버려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 난리가 1884년에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9살 때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이 난리를 잘 모를 것입니다. 그때 이제 괴파들이 일본을 등에 업은 괴파들이 우정국 낙성시에서 청나라 세력의 신료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들이 대구를 진입하고 그래서 수구파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대궐 문에서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이런 난리가 1884년. 근데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자마자 3일 만에 또 청나라 수구파 세력이 청군의 원세계라는 장군한테 이 소식을 전해서 청군이 3,000명을 이끌고 다시 우리나라 대궐에 진입해서 일본의 그 개화파 세력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신정변이 다시 청나라 수구 세력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신정변의 개화가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36장.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의 김홍집, 청나라의 리홍장, 일본의 이노우에 가오루, 이렇게 해서 천진에 모여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 군들이 많이 또 죽어가지고 조선이 일본한테 배상한다. 그리고 85년도 그 다음에는 양국 일청 양국이 조선에서 철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5년도에 영국군이 검은도를 점령하게 돼요. 영국군이 검은도를 점령해서 러시아가 계속 남진을 하니까
영국군이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남쪽 섬을 점령하게 됐죠. 그게 85년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소련을 점령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받고 87년도에 출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외교를 잘해서 외국 세력을 공평하게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잘 관리했으면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스스로 독립하겠다는 스스로 나라를 홀로 서게 하겠다.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그 외교 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세의 아주 수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 일본이 이제 물러나고 1888년에는 미국의 주재할 공사를 파견해요. 파견하는데 중국은 청나라 우리나라가 청나라 공사를 파견하는 데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죠. 그래서 청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은 청의 속국인데 당신 나라의 외교도 우리가 다 대신한다. 이렇게 참 청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속국 취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미국의 외교관을 파견했지만은 청나라의 그 대사가 계속 우리나라 그 외국 공사들을 외국에 나간 공사들을 미국에 나간 공사들을 계속 간섭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10년 뒤 1884년 갑신정변을 하고 나서 10년 뒤에 이제 갑오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청일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이 19세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청일전쟁의 원인은 국내 동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동학이 뭐 전국을 휩쓸게 되어가지고 국내 관군이 이 동학난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청에게 지원을 요청한 거죠. 이때 고종 황제가 청에 군사를 좀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좀 이 동학을 좀 진압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그런데 이게 요 10년 전에 갑신정변 때 천진조약을 맺었는데 그때는 이제 청나라 군이 들어오면은 일본 군대 통보하고 양나라 군대가 같이 들어오고 같이 빠지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청이 이때 그걸 무시해 버렸어요. 무시해 가지고 청이 일본에 통보도 안 하고 청군을 뭐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그게 청군이 또 도와오고 나니까 일본이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도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또 도와가지고 이거 거기 전라도 쪽에 그 동학을 점령하고 이게 서로 안 물러가고 옥신각신 하다가 평택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육지 해상 할 것 없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일본이 대승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승리하니까 이제 청도 우리나라가 청의 속국에서 좀 벗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청이 이게 참 어렵다 보니까
중국이 뭐 서양의 열강들이 들어닥쳐가지고 러시아가 또 내려와요. 그래서 39장하고 40장은 이제 러시아가 이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중 900년도에 청나라에서 서양 성교인들을 살해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이런 하니까 이제 그 보복으로 이제 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막 이런 10개국들이 연합군이 북경을 아예 점령해 버립니다. 1900년도 거의 뭐 천국이 망하게 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조금 우하단 사건으로 조금 서양인을 좀 피해를 입었더니 온통 나라 전체가 다 북경이 점령돼 버렸으니까 나라가 없어질 뻔했죠. 예. 그러니까 없어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누가 하나 먹으면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없애고 나면 서로 또 중국을 먹으려고 또 이렇게 전쟁이 터질까 봐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천국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 러시아가 욕심을 내가지고 이놈들이 러시아가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여순왕 왜 저 텐진인가 그 있죠 그 중국 그 텐진 거기 저 툭 튀 나온대 그 신의주 그 위에 툭 튀 나온대 거기까지 철도를 놔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 만주가 러시아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본래는 이 만주가 그 청일 전쟁으로 해서 만주가 본래는 일본 땅이었어요. 일본 땅이었는데 이게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고 막 해서 러시아가 또 밀어 내려와서 이건 뭐 자기 땅인 것처럼 그래 행사하니까 아유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러일 전쟁의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놈들이 이 러시아가 이게 뭐 저 만주 요동만 점령한 게 아니고 이놈들이 슬슬 더 내려와 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여기 뭐죠 저 신우주 밑에까지 신우주 밑에 그 용암포라고 있는데 용암포까지 내려와 가지고 아예 다 그걸 점령하고 또 심지어 저 평양하고 뭐 원산 라인까지 러시아가 먹겠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우리는 이쪽을 차지할 테니까 일본 너들은 그 밑에 조선은 너들이 먹어라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서서히 러시아가 일본까지 이제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백성들이 난리 났어. 우리 이래가지고 러시아한테 일본이 잡아먹히겠다. 그 일본의 정치적으로도 난리 나고 그래서 뭐 일본 행정부를 뭐 의회에서 탄핵한다 하고 막 일본의 그 여론도 들끓고 이래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일본도 그러면 러시아에 하고談판을 하자 이래가지고談판을 하는데 러시아 이놈들은 이제談판을 안 하려고 뭐 여기 여기 극동 그 사령관 우리나라 같으면 극동 지방의 담당자하고 얘기해라 그리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핑퐁이나 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1904년 2월 달에 인천항 여순항에서 대포가 터져가지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이때가 1904년 2월 달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29세. 그래가지고 그해 11월 4일에는 한국 사절로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조선은 러일 전쟁에서 중립을 선언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죠. 강한 동맹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 중립은 말뿐이었다.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1904년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개혁을 해서 국내 이제 여기 대한민국을 잘 또 개혁을 해서 잘 해보려고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일본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청일 전쟁을 승리하고 갑오년에 청일 전쟁 승리하고 또 갑오 경장을 해가지고 청일 전쟁 후에 상당한 개혁을 일으켰어요. 갑오 경장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게 뭐 개혁이 너무 강했는지 이런 대중의 호응을 못 받았어. 거기다 단발령 머리까지 깎아라 이러니까 또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또 민심이 이게 뭐 잘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그 일본도 이게 좀 답답한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 공사가 그 궁궐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폭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명성황후를 막 시해버리죠.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나버린 거죠. 예? 그 나라가 온통 뒤집어지고. 예? 그래가지고 일본이 너무 드세니까 바로 그 다음 해에 1896년도에는 고종이 그 말, 아유 일본 등살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게 이제 아간 파천이 이렇게. 아유 그래서 참 바로 청일전쟁 바로 다음 해에 을미사변이라고, 을미사변이 바로 다음 해에 아간 파천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게 그래서 이게 또 아간 파천이 일어나니까 이 고종 황제가 러시아에 의존을 하게 돼요. 러시아에 의존해가지고 러시아의 뭐 금강, 철도권, 뭐 세관까지 다 그만 러시아에 넘겨버리죠. 그리고 부산에 그 영도, 지금 영도에다가 그 러시아 군함이 이제 쓸 수 있는 석탄 저장소까지 막 영도까지 러시아에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예? 왜 러시아에 넘기느냐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사는 말은 너들은 일본한테 월미도를 넘기고 했으니까 우리도 왜 이거 우리도 뭐 영도쯤 하나 차지해도 안 되냐 이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언론에서 난리치고 해가지고 다시 러시아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다시 영도를 되찾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뭐 일본은 우리 조선을 지켜준다 이래 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를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에 승리하니까 당연히 그 1905년도에 을사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아 그게 우리나라 국권이고 막 다 넘어간 거죠. 러일 전쟁 후 46장에서 40장 러일 전쟁 후 대한 일본의 목표가 바뀌다 이런 뜻이죠. 러일 전쟁 후에 일본이 조선을 군사적으로 장악해버리죠.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일본이 이거 뭐 식민지로 해야 되겠다. 그럼 48장 이게 48장 대한이 청일러 삼국한테 해를 받았다. 이 장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 독립 정신의 가장 하이라이트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은 청, 일본, 러시아 세 나라로부터 해를 받은 것은 저들이 까닭 없이 해를 끼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청에서 들어와서 그들의 뜻을 키우게 만든 결과다. 끝내 홀로 서기를 힘쓰지 않고 언제나 의지하려고만 하다가 간섭을 불러들이킵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나라도 자기들 그 좀 살기 어려웠건 서양에 다 휘둘려 가지고 아편 전쟁 터지고 다 뺏기고 저 영국한테 얼마나 시달렸죠. 청도 살기 어려웠어. 우리나라 간섭하고 우리나라를 할 저거는 없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그 갑오경장이라고 해가지고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힘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이거 그 아간파천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에 붙어버리니까 일본에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러일전쟁 러일전쟁이 우리나라 화가 난 것도 있지만 아까 그 요동을 점령해가지고 또 러시아가 일본을 위협한 그런 결과도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회담을 해가지고 그걸 담판해서 잘 넘기려고도 했고 또 스스로 전쟁 준비도 해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병자호란 이후에 홀로서기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40년 전에 이렇게 통상 요구를 했을 때 고집을 버리고 바로 이렇게 잘 이렇게 외교를 잘했으면 우리나라도 잘 지킬 수 있었다. 그 다음에 통상 후에 청이 서양을 두려워한 것을 본 후 서양의 강함을 도모해서 부강해지기를 힘썼으면 또 살 수 있어요. 아간판천 후에도 그 러일 양국을 잘 이렇게 관리했어도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근데 그걸 다 놓쳐버렸죠. 일본이 교화를 먼저 해서 일본 백성이 우리나라보다 앞섰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뭐라도 이렇게 안을 내놓고 하면은 그 사건을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익을 챙겨가 버리니까 우리는 일본의 하수인 노릇만 하다가 일본한테 그렇게 당한 거죠. 그 다음 후록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후대에 남긴 에센스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가 6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가 세계와 교류하고 무역을 열어야 한다. 그다음에 신학문과 신문물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안 하던 걸 해외에서 했어.
외국이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배워가지고 도입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그 사업을 모르고 한다고 외국에 그 사업을 줘버리면 국부가 다 빨려나가는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외교를 지혜롭게 해. 이건 뭐 제가 아까 늘 강조했는데 국권을 지켜야 된다. 국기를 소중히 여기고 국권을 지켜야 된다. 국권을 지켜야 주권을 잘 지켜야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도 주권이 있는가 없는가 싶어요. 부정선거 하나 이 관리 제대로 못 해가지고 뭐 중국 그저 사기꾼들이 선거 사기꾼들이 선거 연수원에 그득하게 들어앉았고 말이지. 그걸 또 관리를 못 해가지고 미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미국으로 압송했다고 이게 주권 국가냐 이거야 이게. 예? 그다음 뭐예요? 도덕을 높이고 협동심을 도덕을 높여야지. 그죠 뭐. 자기 스스로 도덕을 높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질을 함양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가지고 회사도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자기 자신도 경쟁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유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예, 자유. 여기서 자유를 목숨을 자유만 가지고 자유만 가지고 왜 목숨을 걸어? 아니 난 뭐 군대 생활도 잘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자유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유라 하는 거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왜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자유시장 경제를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또 지적재산권을 인정을 해줘. 그래서 발명을 하게 되죠. 특허. 이게 이게 시장 경제의 성장 동력은 이제 신기술 개발해가지고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을 성장해서 또 기업에 이제 우리 백성이 취업을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수출을 해서 외화가 있어야 돼요. 외화가 있어야 뭐 우리가 배고프면은 식량도 사고 또 무기도 또 사고 국방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군사 훈련 시키고 그 다음에 북에서 깐족되면 한 방 날리고 이래야 이 국방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독립정신은 조선이 독립을 잃어가는 현실 속에서 국민이 깨어나 자강자립하고 근대 국가를 세워야 함을 역설하는 책입니다. 이 승만은 나라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국민의 정신과 의식으로 같습니다. 그가 강조한 독립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홀로서기 남에 절대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서 스스로 갈고 닦아서 스스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자기 능력 또 회사의 능력이 외국 경쟁사 어디도 못지않게 해서 곧 그 기업의 경쟁력이 국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외화를 끌어당기고 그래서 나라가 점점 부강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이것입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우리가 남 탓할 게 없다. 남 탓할 게 없어요. 전부 우리가 스스로 불러가지고 그 작당을 지켰는데 다 우리 탓이야. 이런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스스로 잘 생각을 해야지.
어디 중국에 의존해가지고 중국에 빌부터 살라 그러고 또 미국에 빌부터 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해서 공력을 기르고 기술을 길러서 미국도 도와주고 예, 해서 미국하고 또 부역을 잘해서 경제도 일으키고 중국도 우리가 뭐 딱 그 우리가 중국에 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예, 우리도 챙길 건 챙기고 아주 그 우리가 그 갑의 입장에서 중국이 요청하면 에, 대가를 충분히 받고 조금씩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 정책은 전부 우리가 실패했어요. 뭐 인건비 좀 바라보고 가가지고 기술 다 뺏기고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대한민국에서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뭐 기술 개발을 하려 그래도 중국에서 벌써 나왔다 그러면 지금 개발을 못해요. 포기해요. 우리 지금 좋은 직장들이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밀려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뭐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정신체무장해가지고 어쨌든 국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 정비해서 국가 개혁을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